부동산의 참고 자료를 등이며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부동산 헤드라인입니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 이주가 본격화되면서 전세 시장이 요동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 집중될 이주 수요에 비해 입주 물량이 턱없이 부족해 대규모 전세난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민간 사업자에게 용적률 완화 혜택을 주고 역세권 지역의 민간, 공공 임대주택을 짓도록 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가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청년주택에 대한 사업 계획을 승인했으며 사업 대상지를 추가로 확대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도 이달 중 논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입니다. 과거 주택시장에서 비인기층으로 꼽히던 아파트 저층의 위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필로티나 단독 테라스 등을 활용해 구조적 측면을 보완하고 적외선 감지기, 첨단 센서 등을 통해 보안 문제를 해결하면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신탁 방식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신탁 방식 재건축이 활발히 추진되는 이유는 사업 속도가 빠르고 사업 절차가 간편한 데다 각종 공사비와 이자 비용 등을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음마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이 지지부진한데도 매매 가격은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음마아파트 가격이 강세를 보이는 것은 초고층 아파트 건립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주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수도권에선 상승세 확대, 지방은 하락 전환했습니다. 13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10일 기준 수도권은 0.04% 상승, 지방은 0.2% 하락하면서 전국적으로는 0.01% 상승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골든타임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올 하반기 강남 재건축 단지의 이주가 좀 본격화되면서 수요에 비해서 입주가 턱없이 부족해 전세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말에 각종 부동산 규제가 나오면서 내 집 마련을 포기한 세입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이 전세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매년 반복되는 이 전세난, 과연 해결책은 없는 것인지 잠시 후에 부동산 이체크 통해서 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부동산 골든타임도 역시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 생기시거나 또 해결하고 싶은 부동산 관련 고민 가지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편하게 연락주세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주시면 항상 부동산 전문가의 도움 받으실 수 있도록 자리 마련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골든타임 오늘 준비한 소식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부동산 골든타임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금요일 기다리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항상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으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해 주실 부동산 전문가 바로 소개해드립니다. 신화경제연구소의 신화선 대표 함께하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려워하시는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텐데요. 그 전에 잠시 이 전세난 이야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전세 난민이라는 신조어가 생긴 지도 정말 꽤 오래된 것 같은데요. 이 신조어가 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올 하반기 또 이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요. 상황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원래 한 2만 가구가 2년 전에 사실은 이주하기로 계획이 잡혀 있다가 관리 처분이 늦게 나는 등 뭐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 가지고 한 8,300에서 700 가구만 이주를 하고 나머지 12,000세대가 이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세대가 곧 이주를 해야 되는데 주택이 지금 턱없이 부족한 게 이미 2년 전에 이주를 다 해가지고요. 들어갈 곳들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지금 문제점이 발생하고 실질적으로 전세 가격이 지금 막 2천만 원, 3천만 원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전세가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또 매매까지 지금 잘못하면 가격이 거품이 끼는 현상들이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데 PPT 파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재건축 단지 이주 수요가 본격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부터 이미 8,700가구 이주할 때부터 재작년부터 제가 늘 말씀드렸던 건데요.
분양권 전매 금지 제한이 일단은 강화되고요. 현실적으로. 그다음에 대출 규제 자체가 강화되다 보니까 내 집 마련을 아예 포기하신 분들이 전세를 얻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주 세대뿐만이 아니라 집을 구하지 않은 전세입자들이 또 같이 합류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전세 시장이 계속 가격가 오르고 있다. 이렇게 좀 봐주셔야 되고요. 그럼 현재 상황은 어떠냐? 강남, 서초, 송파, 강동에서 지금 이루어집니다. 강남 쪽에서 이제 이주 세대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이주 수요가 19,626가구에 비해 가지고요. 올 안에 4,691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가구고 나머지는 없다는 소리입니다. 현실적으로 15,000가구가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 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강동구 둔촌동 실질적으로 중개업 하시는 분한테 이제 여러 가지를 물어봤는데 전세 물건이 하루아침에 2천만 원, 3천만 원 지금 뛰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재건축 이주민 중에 자녀 교육이나 직장 때문에 그 근처에 살아야 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다세대라도 들어가고요. 심지어는 뭐 원룸 투룸까지도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그냥 몇 년 산다 생각하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대한 전세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집이 부족한 상태고 곧 이것은 매매가로 이어질 공산이 굉장히 큰 건데요. 인근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세대 등까지 전세값이 지금 굉장히 상승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디 멀리 못 가잖아요. 지금 근처에서 있어야 되니까 수요층이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한번 그래프로 좀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요. 둔촌동이 지금 5,900가구 정도 되고요. 개포지구 관리처분 이제 앞두고 있죠. 5,000가구입니다. 5,000가구. 개포동이 2,800가구, 그리고 서초동, 또 무지개 아파트가 1,000가구, 길동입니다. 강동은 길동, 970가구, 그리고 청담동 삼익이 한 880가구 됩니다. 이게 지금 하반기에 전부 다 올해 하반기에 집중될 예정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000가구가 지금 부족한 현실이다. 현장에서 둔촌 아파트가 지금 현재 전세값이 5억 5천에서 5억 6천 선으로 2천만 원이 그냥 확 올라간 거예요. 지금 이게 사실상 우리가 여기서 봐줘야 될 거는요, 단순하게 15,000세대가 2만 세대가 지금 이제 뭐 현실적으로 합치면은 아마 19,000세대가 이주를 하는데, 약간 입주할 수 있는 5,000세대를 빼고 15,000세대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2년 전에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강남에서 8,700가구가 움직이면 8,700가구가 원래 살던 사람이 강북으로 이사를 가죠. 강북에 8,700가구 또 이주를 합니다. 그럼 8,700가구가 다시 또 강북에 살던 사람들은 전세값이 올라가니까 경기로 밀려나요. 그러면 경기 8,700가구, 경기에서 또 안으로 들어가시는 분. 8118, 8216, 8324, 8432, 강남, 강북, 경기 해가지고 쭉 이어지면요. 한 4만에서 5만이 움직였다는 소리예요. 지금 그런데 그거보다 더 많이 그 2배가 이주한다는 소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그 8,700가구가 움직일 때 부동산 경기랑 관계없이 우리나라 경제랑 상관없이 1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치솟습니다. 전세가가 올라가니까 매매가가 막 치오르는 거예요. 전세를 들어가다가 안 되면 집을 사버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직장이나 자녀 교육 때문에. 그때 튕기고서 매수자가 물건을 갖다 매도자가 매도를 해도 매수자는 전세가 다 시장이 끝나면 이제 매매 시장밖에 안 남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매매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현실적으로 강남 같은 경우는 실소유자들이 상당히 기다리다가 그 시장이 꺼진 다음에 작년 한 9월달 한 3월 달부터 움직여가지고 자기 집을 다 사들이면서 싼 물건 자체가 없어서 지금 앞으로 더 극심화될 예정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상황에서 물건을 경기권에다가 경기권에 그때 산 사람들은 다시 가격이 내려갔어요. 현실적으로 뭐 파주 이런 데서도 실질적으로 물건을 사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굉장히 세미나에 많이 오셨는데 사는 게 아니라 빠져나와야 되는 타이밍이었는데 그때 사신 분들은 거품이 다시 빠졌고 안 산 분들은 그래도 빠져나온 사람들은 괜찮았다. 말씀드리면 서울 중심부는 괜찮을 수 있는데 경기권은 이참에 분위기 뜬다고 물건 사셨다가 거품 빠지면 안 되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계속 얘기했던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부동산 경기랑도 관계없고요. 우리 한국 경제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전세 이주 세대 때문에 집값이 급작스럽게 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셔야 되는 분들은요. 하반기 되기 전에 지금 사셔야 돼요. 혹시 바람 투자, 이쁜 말로 바람 투자인데 투기를 할 사람들, 매도 타이밍을 정확히 잡을 줄 아는 분들도 현실적으로 지금 샀다가 올 하반기 지나가지고 팔면은 몇천만 원 차익은 볼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실구입해야 되는 사람,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사람, 그리고 뭔가 조금 탄탄하고 안전하게 준비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시간이 흐르게 하반기 때 물건 사는 건 아닙니다. 그때 모든 사람이 산다고 해서 따라갔다가 잘못하면 거품 빠져요. 살 일이 있으면 지금 움직여라. 대신에 경기권은 주의하라. 이렇게 정리 좀 해드릴게요. 네, 전세 대란이 발생하기 전에 전세 세입자 입장에서는 내 집을 지금 마련해야 할까 고민이 참 많으실 텐데요. 하반기엔 조금 어렵고 오히려 지금 움직여야 한다라는 조언 드렸고요. 그것도 좀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고민 있으시다면 전문가의 도움 좀 받아보세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전화 주시면 전세와 관련된 상담도 전문가가 친절하게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의 동향 전세 이야기 잠시 나눠봤고요.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전화 고민 직접 듣고 해결해드리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바로 말씀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시청자님 네, 어느 수고 지역의 많으십니다. 부동산 좀 네. 고민 가지고 계세요? 예.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예, 제가요, 풍납동에, 문화재 특구 지역인 풍납동에 미성 27평 아파트를 지금 매도할까 하는데요. 네. 매도하고 송파동에 성지 아파트 34평을 매수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송파동에 또 한양 1차나 2차 있어요. 30평대요. 네. 그쪽은 이제 재건축 지금 얘기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성지 아파트는 포스코 건설에서 리모델링 지금 추진 중이거든요. 네. 확정은 안 돼 있고요. 만약에 그게 확정이 된다면 39평으로 확정될 예정이고 분담금은 한 1억 7천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한양 아파트는 지금 재건축이 확정된 건 아니고 이제 확정 예정이고요. 네. 추진 중이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는 이제 재테크를 목적으로 선생님께 상해드리려고 전화드렸어요. 네, 네. 예. 많이 좀 알아보신 것 같아요. 우선 지금 현재 이 풍납동, 송파 풍납동 미성 아파트 거주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네, 전세를 두고 이제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계시는데 이걸 좀 매도하고 이 송파동의 성지 아파트, 좀 한양 1차 아파트로 좀 갈아타는 건 어떨지 자, 전문가의 의견 좀 여쭤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네. 풍납동의 미성 아파트 갖고 계신 지 좀 오래되셨어요? 이거 20년 됐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근데 문화재 특구 지역으로 묶여서 그렇죠. 옛날에 잠원동 한신을 팔고 저희는 오히려 손해를 봤어요. 아이고, 안타깝습니다. 제가 지도 보면서 설명 좀 드릴게요. 예. 자,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아파트가 여기 이제 그 5호선이죠. 전철 5호선. 5호선에 여기 풍납 토성이 있고 백제 문화공원이 있는 그 사이에 이제 집이 미성 아파트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네. 이제 연식이 좀 됐기 때문에 네. 외부에서 봤을 때 재건축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여건을 볼 수가 있는데 지역적 특성을 좀 살펴보자 그러면 사실은 풍납동은 비가 오면 물이 좀 차고 했던 지역이에요, 예전에. 그러다 보니까 네. 송파구인데도 불구하고 강동구 취급을 받는 곳이 이 풍납동이에요. 좀 억울한 면이 있죠. 네, 그 맞습니다. 반대로 둔천동 같은 경우는 강동구인데 이제 송파구 취급을 받는 그런 이제 좀 현상이 좀 특성을 갖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다. 일단 말씀을 드리고, 한강변에 있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집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여기다가 아파트를 사놓으면 한강변도 있고 나중에 개발되면 수입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시청자분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특구지역 보시게 되면 토성이 있고 공원이 있다 보니까 층고 제한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갖고 재건축에 대한 내용이 조금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런 공원들은 햇볕을 비춰줘야 된다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상으로 그늘을 가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재건축이라는 걸 한다고 해도 내용이 조금
없다. 그러니까 먹을 게 없다. 쉬운 말로. 그런 내용 중에 하나라서 매도하시는 거는 다른 거를 어떤 걸 사시든지 간에 일단은 제가 이거는 매도하는 거 찬성을 할게요. 일단은.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부분. 지금 이제 송파동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네. 아, 송파동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송파역이 상당히 지역적으로 특성이 뭐가 있냐면요. 지금 네. 너무 키웠네요. 좀 줄여서. 아, 거기 이쪽이에요. 네. 선생님. 거기. 네네네.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아파트가 여기 성지 아파트하고 한양 아파트 1차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 1차든 2차든 네, 1차든 2차든. 답을 구하고 싶어요. 1차는 조사해 보셨어요? 아, 그냥 아니요. 1차 지금 상가하고 지금 다툼이 많아가지고 복잡하죠. 그래서 네. 그냥 방송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궁금할 수도 있는 내용인데 2차 사신 분을 1차 사신 분이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다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 상가랑 지금 막 다툼이 있어가지고 진행이 더 네. 이상 안 되고 있다 그럽니다. 물론 이제 올해 법 중에 상가를 아예 도려내고 갈 수 있는 그런 법들이 생겼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디테일한 상황은 저도 아직 몰라요. 근데 이제 지금 대략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상가랑 다툼이 있음으로 인해서 진행이 좀 안 되고 있다. 외려 송파 한양 2차 사신 분들이 외려 조금 더 낫다. 지금 이런 입장이에요. 동네에서. 그리고 말씀하신 성지 아파트 위치가 굉장히 좋죠. 여기를 좀 살펴보자 그러면 길 건너가 헬리오 시티고요. 그리고 네. 현실적으로 전철역도 가깝고 가장 중요한 건요. 초등학교, 고등학교 이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하기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옛날에 1, 2, 3, 4단지, 5단지하고 장미 아파트가 굉장히 부촌이었을 때 그 다음에 그래도 옛날에 인정해주던 동네 중에 하나입니다. 이 동네가. 현실적으로 되게 좋은데 재건축으로 지금 장기적으로 들어가시자고 하면은 한양 아파트를 추천을 좀 해드리는데 사실은 이게 방 3개에 한양실이 하나예요. 이제 전세 놓는 부분이랑 상관이 없으시겠지만 실거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불편함을 좀 감수하면서 장기적으로 가셔야 되고 또 하나 성지 아파트는 연식이 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굉장히 구조가 잘 짜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좀 특성이 뭐냐면 얘는 현실적으로 좀 화장실도 2개고 뭐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주하면서 누릴 수 있는 것까지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얘는 그런 건 좀 어려움이 있고 투자만 좀 해야 되는 입장이면서 재건축으로 장기적으로 가져간다 생각하면 투자를 할 만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둘 다 내용이 괜찮아요. 둘 다. 투자하셔도 지금 아까 가지고 있는 아파트보다 얘네 둘이가 훨씬 낫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매도를 하시고 둘 중에 하나 가져가시는데 어쨌든 재건축은 시간적인 벡터가 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이제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상황이라 재건축 환수대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가 좀 걸려 있긴 하지만 결론은 뭐다? 시간이 지나면 경제가 너무 어려우면 풀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거 묶어놔가지고 뭐 할 거예요? 국가에서 세금도 안 거치고 사실은. 그래서 만약에 그 제도가 좀 풀린다 어떤 이런 장기적인 명목으로 간다 그러면 한양 아파트가 조금 더 추천 대상이고 지금 현재 모습으로 약간 이쁘고 만약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사실 내용을 좀 그렇게 쳐주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강남이라 그러면 모르는데 복도식에서 복도식밖에 안 돼요. 그럼 만약에 계단식으로 바꾸려고 하면 한 줄을 없애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용상으로 리모델링이 정말 어떤 용적률이 많이 찾아먹지 않은 상태에서 한다 그러면 모를까. 제가 보기엔 분담금 부분도 문제가 좀 될 수 있습니다. 매매가가 둘이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분담금이 1억에 2억이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뭐 당장에 들어가서 바람 투자는 할 수 있겠지만 글쎄 그것까지는 저는 모르겠고 둘 다 투자 대상은 괜찮습니다. 둘 다. 조금 더 장기적인 명목으로 한양 아파트 현재 모습으로 조금 더 이쁜 게 성지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선생님, 그럼 뭐 하나 여쭙겠는데요. 네네. 지금 송파에서 그 문정동이요. 네네, 문정동. 지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네네. 문정동하고 송파동하고 두 군데 중에 한 곳을 택하라면 선생님은 어느 곳을 추천하겠습니까? 저는 송파동을 택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말씀이 있는데요. 네네. 한양이나 예를 들어서 성지를 네. 그거를 그 경매로 만약에 사고 싶다 하면은 성지는 그 단지가 적잖아요. 네네. 그래서 경매로 뭐 1년 안에 퍼센테이지를 한두 건은 나올 수 있다 하는 그런 게 없는 거죠.
아, 그거는 제가 알 수가 없죠. 그거는, 예, 그건 제가 알 수가 그래요? 없죠. 선생님, 그러면 또 하나 여쭙겠는데요. 네네. 그 재건축하고 리모델링 이렇게 비교들을 했을 때 네네. 리모델링을 해서 요 바로 이 성지 아파트 맞은편에 보면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6천 세대 지금 그 헬리오시티. 시형 아파트가 예예 현대로 지금 증축이 되고 있잖아요. 예, 예. 거기가 평당가가 2억 거의 2,900이 거의 되나 봐요. 2,900, 예, 2,900. 네. 여기 헬리오시티가 2,900 정도 돼요. 네. 네네. 거기 대비 그게 증축이 다 되면은 성지도 그 가격까지는 가까운데 못 따라가죠. 예. 아, 이 못 대단지라서 예, 여기 편의시설을 요 조그만 게 따라갈 수가 없는데 네. 또 뭐가 좋은 게 또 있냐면 헬리오시티는 초중고가 없어요. 사실은 학교가 네.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또 학교를 다 다녀야 돼요. 위나 아래쪽으로. 그래서 아, 뭐 그래요? 나름대로 장점은 있지만 아파트 가격을 1등 전체적인 송파구로 따지면 1, 2, 3, 4단지, 5단지가 1등이겠고 5단지가 재건축되면 5단지가 완전 1등이겠고 그다음에 네. 1, 2, 3, 4단지가 2등이 될 거고 얘가 3등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 현실적으로 얘네들끼리 따지자 그러면 얘가 1등이에요. 얘를 따라갈 수는 없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러면은 성지 아파트가 포스코 건설에서 네. 리모델링으로 증축이 되고 예를 들어서 분담금은 한 1억 제가 지금 성지에 살고 있어요 실은요. 네네네. 근데 분담금을 한 1억 7천 정도. 1억 7천. 네, 그렇군요. 네네. 지금 이제 예상을 했을 때 그러면은 성지를 가지고 계신 지 오래되셨어요? 아니요 성지는 제가 지금 새로 살고 있고 저희 집을 또 2개를 새로 줬어요. 이거 그래서 갖고 계신 게 미성년자들 아니고 새로 준 거주만 거고. 하시고 지금 네. 이제 저 집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5억 5천 정도 매매가가 5억에서 5억 5천 하잖아요, 성지가. 네네. 그래서 그렇죠. 지금 그러면 5억 7천까지 5억 뛰었어요. 5천에다가 1억 7천을 합치게 되면은 지금 네. 7억 한 2천 정도 나오잖아요. 그죠? 예예. 네, 7억 2천이면은요,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이 분담금이라는 게 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네. 프리미엄은 조금 먹을 수는 있겠지만, 네. 사실은 요 주변에 뭐 지금 아파트가 30평대가 오래돼서 한 5억대인데, 그냥 그만한, 그거보다 가격은 조금 더 받을 수 있겠지만, 뭐 그렇게 대단히 막 프리미엄이 되게 형성된다고까지는 보여주지는 않거든요. 돈을 더 주게 되면 차라리 헬리오시티 사는 게 나아지는 거죠. 그때쯤 되면. 그러니까 헬리오시티보다 올라갈 수는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렇죠. 얘가 만약에 가격이 더 올라가면 올라가는 헬리오시티를 사지. 그러니까 수요자 입장에서 어느 정도 가격선이 되면 이거 살 바에 나는 헬리오시티 살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모델링 하는 사람만 좋은 거예요, 그냥. 아 그렇게 되는 네, 거군요. 네, 그러면 굳이 뭐 성지보다 한양을 추천하시는 거네요, 선생님께서는? 그렇지 않아요. 둘이 컬러가 달라요. 그러니까 얘는 왜냐면 90년대 물건이고 얘는 80년대 물건이라 오히려 네. 얘가 새 거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네. 장기전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자고 보자면 성지가 나올 수도 있는데 한양 같은 경우는 더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약하단 소리예요. 그러니까 둘이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양으로 가면은 거주하는 게 힘든 거고 일로 네. 가면 거주까지 되는 거고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오늘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 참 많으셨던 네.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안내되는 세미나 참여해 보시면 전문가와 더 말씀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방송 함께해 주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상담 도움 드리고 있고요. 방송 보시면서 나도 좀 해결하고 싶은 고민 가지고 있다 하신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10번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도움 드리고 있고요. 바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래 기다리셨어요.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세요? 네, 마포구 현석동 네. 내미안 웰스트림 한강 조망이 100% 되는데 가지고 있거든요. 네. 층수는 20층 이상 있는데 이제 렌탈하고 있어요. 월세를 네. 받고 있는데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가격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이게 최고점 아닌가 불안해서요. 네, 마포구 현석동에 위치한 레미안 웰스트림 아파트 지금 네네. 이 투자 목적으로 한강 조망이 되는 아파트 가지고 계신데 금액이 많이 올라서 계속 가져가도 될지 고민이신 것 네. 같아요. 전문가는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나눠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옛날 어른들 말이 걱정도 팔자다. 이런 말이 있는데 너무 올라서 걱정이다. 뭐 네. 제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자, 우선은 지도 보면서 설명 좀 드릴게요. 네. 자,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아파트가
보시게 되면 레미안 마포 웨스트림 이렇게 한강변에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2012년도 13년도에 집값이 가라앉을 때 가격대가 폭락할 때 그때 유일하게 한강변 쪽은 가격이 떨어지질 않았어요. 유일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이거 얼마 주고 사셨죠? 재건축이에요. 이거 사실 때 얼마 주고 사셨어요? 재개발한 걸로 해서 네, 얼마 주고 산 거죠. 사셨어요? 1억 8,500? 얼마요? 1억 8,500 주고 물건 연립을 사서 본인 그렇지. 부담금 건축비가 한 5억 정도 들어갔던 것 같아요. 5억. 그러면 이것저것 해갖고 지금 뭐 6억. 많이 들어가봤자 7억 미치잖아요. 그죠? 네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는 한 10억 정도, 10억 11억. 넘죠? 11억 네, 7천 11억 정도 가요. 한강변이 보이는 곳은. 안 보이는 곳은 9억에서 10억 사이고, 보이는 네네. 곳은 11억. 그럼 이제 이게 차익이 굉장히 많이 난 건데, 지금 현재, 이렇게 가격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더 떨어질까봐 걱정인 거예요? 예. 아직 벌지도 않는 이 돈이 빠질까봐? 예, 내가 왜냐면 팔아야지 내 호주머니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빠지면 보통 사람들은 뭐라 속상하지. 그러냐면 손해봤다고 얘기해요. 네네. 그래도 본인은 손해보고 있는 입장이 아닌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일단 이제 입장 정리를 좀 하자면 네. 얘가 예를 들어서 한 10억이 간다고 하더라도 남는 장사예요. 우리 그렇죠. 시청자분은. 그러니까 네. 지금 중요한 건 요거 떨어질까봐 난 지금 팔아가지고 뭔가 해야 되겠다 하신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좀 팔아서 뭐 갈아타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 말리진 않겠는데 이거 네.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요, 월 렌탈 전세 놓고 300이 나오고. 계시는구나. 아니요, 전세나 월세. 월세요. 300만 원 나오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한강변 자체는요, 여기 지역 자체가 지금 이쪽 지역이 전부 다 이렇게 자꾸 개발이 되고 있어요. 네. 아시겠지만 여기 뭐 레미안, 리보웰, 이런 임펠리, 스웨딩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밤섬자이부터 해갖고 이쪽 지역이 자꾸 이렇게 이제 재건축이 일어나가지고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예전보다 환경이 더 좋아졌어요. 예전보다. 집값은 더 빠지지 않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이주 세대 때문에라도 절대 안 빠져요. 내년도.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이거보다 떨어지진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네. 이거보다 더 많이 치고 올라갈 거는 약간 캐시천이에요. 예, 그거는. 왜냐면 지금 공덕장이라든가 위쪽으로 좀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은요, 여기는 원래 마포레미안이라든가 공덕장이 같은 게 1등 아파트예요. 이쪽 지역에서는. 네. 이제 네. 편의시설도 잘 돼 있고, 뭐 좋은데, 얘가 가지고 가는 장점은 한강이 보인다거든요, 지금. 네. 그러니까 네. 한강이 보이는 그런 프리미엄이 부동산 가격이 다운돼도 절대 다운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얘는 지금 현재 많이 올라가야 9억인데 얘는 벌써 11억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강을 보인다는 프리미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 네. 그 옆에 주변에 그 밤섬이나 그 뒤에 보면 한 동짜리 성원 아파트가 있어요. 있죠. 네네. 네, 그런 거가 지금 저희 아파트에 비하면 되게 저가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거를 하나 더 사도 될까요, 선생님? 아니요, 그 그거는 주변- 조금 다른 문제예요. 네. 왜냐면 거기는 아시겠지만 아파트가 좀 요새 지은 거랑 그때 거랑 차이가 많이 나요. 가서 네. 보면은 벌써 왼쪽 오른쪽 들여다보면 환경 차이가 확 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예, 걔는 여기는, 그게 자기 시세예요. 네, 그 여기 아파트는 물건은. 들어가면 네. 외국에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로 정말. 들어갈 거면 새 거로 들어가야 돼요. 새 거. 웨스트림은 다리가 한강 다리만 6개가 보이더라고요, 거실에서. 네네,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랑하려고 근데- 전화하셨죠? 아니요. 그리고 그러면 선생님 또 하나 제가 물건이 용산구 청파동 네네. 2가에 네. 10-59에 네. 89에 10-89 거기에 단독주택을 하나 며칠 전에 샀는데 네네. 작년에 가을에 샀는데 네. 이거가 지금 코너집이에요. 지금 집원 보시면 알겠지만 네네네. 이런 집은 팔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선생님 한번 만나러 가야 되긴 하는데 전화 그러니까 상담으로라도 이게 지금 먼저. 자세히 지도를 보고 얘기해야 되니까 네. 세미나 때 오시면 제가 더 디테일하게 좀 해드릴게요. 그래요? 다음 분이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그건 그냥 보유하고 렌탈로 계속 가는 게 좋겠네요, 선생님. 네네, 네, 괜찮습니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기분 좋게 좀 가져가셔도 좋을 성공 투자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요. 보유하시고요. 또 더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저희 세미나 안내해 드릴 테니까 꼭 참석해 보세요. 그러겠습니다, 선생님. 네, 함께해 주셔서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상담 도움 드리고 있고요. 자, 시청자분들 이렇게 부동산과 관련돼서 궁금한 점 정말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늘 방송 시간은 짧아서 좀 아쉬우시죠? 그런 분들 위해서 이 오프라인 세미나 또 신하선 대표님께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바로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대표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전화 좀 전에 주신 분도 이제 직원이랑 말씀하셨는데, 디테일하게 그래도 좀 들여다보면은 오히려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집을 많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기 전에 세금을 좀 정리하고 사셔야 돼요. 이 명의라든가, 가족 간에 어떻게 분산을 해서 세테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좀 잘 보셔야 되고,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생각 외에 세테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물건을 사도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잘못 사시게 되면 경기권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미 많이 거품 낀 걸 많이 이미 주고 사시게 되면 좀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디다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이냐, 내 자금을 3억에서 한 5년 안에 3억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은 한 1억 5천을 더 불릴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세미나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셔서 들으시면 인생에 한 번쯤은 공부하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동산도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시게 되면 많은 정보 전달해 드릴게요. 네, 무료로 진행되는 세미나 귀한 시간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오후 1시에 진행되는 세미나고요. 언제나 선착순으로 좀 빠르게 마감이 되니까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으로 문의 주시고 참석해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에 또 다른 시청자분들의 부동산 고민 가지고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매주 금요일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계속해서 신하선 대표님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여러분의 고민 상담 진행하기 전에 잠시 재건축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요즘 정말 재건축 이주에 따른 전세,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재건축 이야기가 계속 들리는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도 또 최근 신탁 방식 재건축 이야기가 좀 솔솔 다시 들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여의도 시범 아파트가 좀 떠오르는데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이 사업이 좀 많이 추진이 되고 있다고 해요.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이 이야기 좀 자세하게 나눠볼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신탁 방식이라는 것들이 요즘에 이제 그 법이 나와가지고, 조합에서 신탁을 하려고 하다가 좀 이제 그 안에 리스크 때문에 잘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신탁 방식이라는 것은 원래 조합원을 만들어서 추진위 구성을 한 다음에 조합을 만들어서 이것을 이제 동의 같은 걸 얻어가지고 뭔가 진행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회사에다 맡기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부동산 신탁 회사가 이 시행자로 참여를 하는 겁니다. 이 시행자로, 사업 시행자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냥 복잡하게 맨날 동의를 얻어야 되고 맨날 총회를 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빼버리겠다 이겁니다. 그걸 하지 않고 그냥 사업 기간을 좀 단축되게 투명성을 강화하겠다. 처음에 의도는 그렇습니다. 의도는. 근데 신탁사들조차도 지금 이제 참여를 많이 하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시장의 과열까지 지금 오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직 난점이 많은 게 우리가 사업 방식에 대해서 한번 좀 들여다본 다음에 얘기를 하자 그러면 지금 조합 방식, 조합 설립 방식은 토지 소유자 등의 75% 이상 동의를 얻어야 되고요. 토지 등 소유자의 추진위원회를 설립을 하려면은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시공사 선정이라는 걸 할 때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이제 100가구 이상 기준으로 봤을 때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시공사 선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탁 방식은 사업 시행자를 지정을 하고요. 바로 하고 조합 방식하고 동일하게
사업 추진 요건만 갖추게 되면은 75% 동의만 갖추게 되면요. 추진위 설립을 아예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설립조차가 아예 생략돼 버려요. 그다음에 사업 시행자 지정 이후 바로 건설사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스피디하게 일이 두두두둑 이론상으로는 가게 돼 있는데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시자. 그러면 우리가 조합 방식 같은 경우는 추진위 설립을 하고 그 다음에 조합 설립을 하게 돼 있죠. 조합 설립 후에 건축 심의를 거쳐서 사업 시에 인가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이제 인가가 되냐 안 되냐 이게 지금 말이 많잖아요. 그 이제 그 재건축 환수제 때문에 그 시행 인가입니다. 이 기간까지 와서 시공사 선정을 한 다음에 조합원 관리 처분하는 거죠. 조합원 분양을 해가지고 관리 처분을 마무리하는 이 타이밍이 뭐 기간이 뭐 길게 짧게 뭐 안 되는 데는 20년도 돼도 아직도 안 됐고요. 이미 여기까지 진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이 안 된 곳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줄여보자라는 차원에서 신탁 방식이라는 게 새롭게 들어왔는데 추진위 구성하고 조합 설립 인가 절차가 아예 생략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탁사 시행자 지정되자마자 바로 시공사 선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시공사 선정을 여기서 했지 않습니까? 위에서. 그런데 현실적으로 시공사 선정을 여기서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시공사 선정을 하다 보니까 건축 심의를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건축 심의를 바로 들어가고 사업 시행 인가를 내서 조합원 분양을 해서 관리 처분을 한다. 굉장히 심플하게 빨라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과연 이게 어떤 방식인가 불안해요. 사실은 신탁을 누군가 회사한테 맡겼는데 이 사람이 잘 진행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좀 남아 있는데 지금 이제 명확하게 신탁사 선정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현재 법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좀 불안해 있는 입장이고요. 신탁 방식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지금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동의율 75% 아까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75%만 지금 얻게 되면은 신탁사 설정 절차하고 뭐 여러 가지가 그런 것만 제시가 돼 있어요. 의사결정 구조가 되어져 있지 않고 요거만 딱 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지금. 그러니까 조합원들은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현실적으로 지금 강동구 명일동 3회 2차 그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건축 단지에서 발생한 갈등, 신탁사와 갈등이 벌어진 게 뭐냐면 일부 동의를 얻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하고 MOU 계약을 합니다. 양해 각서를 써서 MOU 계약을 하는데 반대 의견이 난리치는 거예요. 반대 의견이 빗발쳐가지고 그냥 끝나버렸어요. 이게 신탁사가 연결이 안 되고. 왜 그랬냐면 이 신탁사가 이 해당 사업을 하다가 안 되면 공매 처분을 할 수 있게 돼 있는 겁니다. 지금 내용 자체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진행을 빨리빨리 조합원들이 따라오지 않으면 이 사업비라는 게 우리가 조합이 설립이 되면은 사실은 비용이 거기에 맨날 한 달에 얼마씩 들어가게 돼 있어요. 비용이라는 게. 그럼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이제 비용으로 나가게 돼 있는데 신탁사도 자기네가 가지고 와가지고 진행을 하다가 계속 돈을 퍼부을 수가 없잖아요. 마이너스가 나게 되면 안 따라오면 어떻게 된다? 공매 처분한다. 말이 좀 안 되는 조합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돼. 이런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매몰 비용이라 그래서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안 되면 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시공사 입장에서 사실 정비업체 통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돈을 좀 대주는 입장이에요. 사실은 무슨 말씀인지 아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근데 나중에 사업이 무너지게 되면요. 보통 시공사에서 비용 처리만 이번에 이제 지난번에 얘기가 돼가지고 비용 처리를 좀 해주마 해가지고 조금 매몰 비용을 그래도 조합원들한테 달라는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나름대로 끝난 현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애매하니까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신탁 방식으로 가시게 되면은 만약에 사업을 하다가 비용이 다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각 조합원한테 각자 일일이 돈을 나눠가지고 돈 내놓으세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법 자체가.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불안한 거죠. 사실은. 만약에 여차해서 사업이 내가 수익이 나지 않는데도 막 끌려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안한 상황에 있는 겁니다. 현재 신탁 방식이 그렇습니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은 신탁사 선정의 의사결정 구조가 생략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되는데 사업 리뷰로 지금 현재 초기 혼란 예상이다. 그러니까 결코 그렇게 좋은 입장은 아니다 이거예요. 이게 빨리 제대로 법이 좀 진행이 잘 돼서 공매 처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맞지 않고요. 그리고 신탁을 하는 회사 입장에서는요, 자금을 빌려주게 되면 이자 발생이라는 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만약에 이제 들어와가지고 물건을 받아가지고 비용 처리를 거기다가 깔끔하게 집어넣어서 이자 발생을 하려 그러면 뭔가 좀 더 투명한 어떤 제도가 더 생겨야 된다. 이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법무 관계자 같은 경우는 입주민 개개인이 과도한 매몰 비용, 공사하다가 사업하다가 무너졌을 때 나오는 비용을 사업 취소 시 이제 회수가 불가능한 그 비용을 조합원이 떠안을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이제 많을 것이다. 주의사항이 필요하다. 신탁을 할 때는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과도한 사업비를 떠안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제도가 신탁 방식이라는 게 빨리빨리 진행되고 좋은 건 분명한데요. 사실은 제도가 마련이 좀 더 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미비한 상태다. 오늘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신탁 방식 재건축이 분명 빠른 속도가 좀 장점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법적으로 어느 정도 이 보완 장치가 더 마련돼야 한다라는 주의점까지 드렸거든요. 이런 투자하시기 전에도 꼭 그 전에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니까요. 받아보세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서 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전화로 들어보고 또 바로 해결을 해드릴 텐데요.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궁금하세요? 저기 구로구 고척동 한여아파트 28평 소유주인데요. 네. 이 아파트 31년이 됐어요. 네네. 그래서 현재 이제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구성이 돼 있고요. 여보세요? 네. 예. 안전진단 기간 마련 중이에요. 네. 그리고 신명년에 이제 예비 안전진단은 통과를 했는데, 네. 원래 이제 재건축이라는 게 오래 걸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매도를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유지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네. 또 매도를 하게 되면 어느 단계에서 하는 게 좋은지 좀 문의 좀 드리려고요. 네, 31년 된 이 구로구 고척동의 한의호 아파트 28평형 현재 이 재건축 바라보면서 보유하고 계시는데 네. 과연 좀 더 가져가도 될지 언제쯤 매도해야 될지 향후 전망 전문가 의견 예. 들어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거 혹시 가지고 되신 지 오래되셨어요? 한 7년 됐어요. 7년 되셨구나. 예. 지금 아까 이제 진행이 안전지단? 예? 진행이 어디까지 됐죠?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구성됐고요. 예. 그다음에 안전진단 기간 마련 중이고요. 안전진단 준비 중인 거죠? 예. 네. 그리고 작년에 예비 안전진단은 통과를 했어요. 네네. 예. 지금 거기까지 진행이 된 거예요? 예, 현재 거기까지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지역을 좀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예. 자, 우리 이제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아파트가 여기 이제 구로 고척동에 있는 이제 아파트입니다. 지금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고 옆에 보시면 뭐 대학교도 있고요. 전철이 좀 뭐 그렇게 가깝진 않아요. 사실은 내용상으로 예. 뭐 이렇게 전철이 좀 많이 떨어져 있긴 한데 여기가 이제 개발 목적으로 보자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서 이사 나가가지고 여러 가지 개발 베이스가 좀 깔려 있어요. 지금 고척동 예. 자체에. 본인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예. 동네가 이제 뭐 여기 구치소도 그렇고 이제 이전 데가 아직까지는 개발이 안 되고 있지만 곧 이제 개발을 착수할 지역이라서 동네가 조금 더 그레이드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걸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예. 또 하나가 지금 이제 이게 가지고 계신 게 몇 평이세요? 28평이요. 28평. 지분은요? 집은 14평이요. 14평. 자, 본인이 7년 전에 지금 7년 전에 얼마 주고 사셨어요? 한 2억 7천 정도요. 2억 7천. 지금 시세가? 지금 나와 있는 걸 보면 한 3억 지금 천에 매도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3억 2천에서 3억 3천. 어쨌든 얼마 안 된 상태에서 뭐 가격이 좀 올라 있는 입장인데 재건축이 되게 되면 내용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여기가. 네. 왜냐하면 본인은 2억 7천에 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 거주하고 계세요? 아니요, 지금 전세 주고 저도 지금 딴 데 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현실적으로 거주를 하고 계시든 아니면 아니든 간에 현실적으로 얘는 투자용으로 지금 갖고 계신 입장인데 예. 내용이 여태까지 지금 많이 기다렸잖아요. 7년. 그렇죠. 근데 뭐 앞으로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습니다. 뭐 한 몇 년 더 걸릴 수도 있지만 예. 어떤 투자를 하시던지 간에 지금 현재 모습대로 전세를 놔두고 지금 매도하지 않는 방향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안전진단도 통과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진행이 막 쭉쭉 이루어지게 되면요. 어느 정도 시점에서 관리처분 되기 직전에 가격이 좀 많이 오를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왜냐면 지금 이제 본인은 손해볼 일 없어요. 근데 이게 내용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물건이 오히려 관리처분 직전에 가격이 더 많이 치솟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이게 지금 전체적인 매가가. 그러면 사업 시행 인가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분위기상 어떻게 될 건지 가격이 얼마나 치솟는지 봐서 그때 가서 내가 가격이 많이 올랐다 그러면은 매매가가 나중에 더 낮아질 수가 있어요. 바람 불어가지고. 그러니까 사업 시행 인가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매매가가 얼마냐 이걸 보고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매도하지 말고 놔둬라. 그리고 놔두시고 사업 시행 인가가 나거든. 그때 이제 가격이 얼마냐에 따라서 우리가 주변 아파트들이랑 시세를 비교했을 때 너무 오바됐으면 팔아버리고 만약에 아직 안 됐다 그러면 프리미엄까지 가는 걸로 이렇게 조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네, 사업 시행 인가 나올 때까지는 조금 더 기분 좋게 가져가셔도 좋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그때 다시 한번 저희에게 상담 문의 주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이렇게 해결해 드리고 있고요. 언제든지 누구나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자, 이번에는 문자로 상담 주신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2376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동대문구 휘경동에 위치한 미소지움 아파트 20평대와 또 이문동에 위치한 쌍용 아파트 20평대 실거주용으로 어떤 아파트가 더 좋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자,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대표님.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아파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도로. 자, 보시게 되면 이제 휘경동에 있는 아파트하고 이문동에 있는 아파트. 자, 이문동 쌍용, 그 휘경동에 있는 아파트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가 전체적으로 다 이제 개발이 여기 보게 되면 뭐 학교도 있고 뭐 다 좋은데 뭐 여러 가지 차원에서 다 좋은데 이게 이제 1호선하고 이 중랑교 사이에 이렇게 있는 집들이 가격들이 잘 안 올라요. 살기는 그냥 편안한데 그리고 보시게 되면 뭐 애들 학교 보내고 뭐 이런 것도 다 괜찮은데 아파트로서의 역할이 약간 좀 미비한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어서 이문동 쌍용 아파트나 아니면은 지금 말씀하신 시경동 아파트나 둘이서 그냥 실거주 하시는 용도, 요 정도는 괜찮으시고, 현실적으로 아파트를 만약에 근처에서 사셔야 된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쪽에다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기왕이면 이게 이제 전철역 라인으로 봤을 때 중앙선하고 지금 이제 1호선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사실은 좋은 선이 7호선이죠. 7호선. 이렇게 7호선. 그러면 기왕에 이 동네라고 하면 이쪽으로 상봉동 쪽으로 조금만 오면요. 아파트가 조금 더 괜찮은 것들이 같은 가격대에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은 이문동이나 휘경동의 아파트보다는 상문동의 아파트 단지 여기 중학교, 고등학교 굉장히 잘 돼 있죠. 교육도 좋고 7호선 전철 라인이 있고 가격 좋은 물건 사실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요 상봉동 쪽으로 아파트를 한번 살펴봐라 이렇게 정리 좀 해드릴게요. 네, 지금 이 시청자분께서 문자로 문의 주셨던 두 아파트 모두 실거주하기에는 괜찮은 아파트긴 하지만 그래도 또 미래 가치까지 따져본다면 상봉동 쪽으로 조금 7호선 라인 쪽으로 아파트를 알아보는 것이 더 좋은 가치를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조언 드렸거든요. 한 번 더 지역 탐색해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문의 주세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전화나 문자 상담 모두 가능하니까요. 누구든지 편하게 연락 주세요.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자, 이번에도 문자로 주신 내용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932번 쓰시는 분께서 내용 주셨는데요. 자, 부천시 중동의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35평형을 투자 목적으로 좀 매수를 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거든요. 경기도 부천 중동의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주상복합 아파트. 과연 좋은 투자처가 될지 또 대표님의 의견 좀 여쭤보겠습니다. 대표님 찾으셨나요? 네, 지금 찾고 있는데요. 네, 지금 매매 가격이 얼마로 지금 문자가 오셨죠? 네, 매매 가격은 말씀해 주시지 않고 그냥 투자 고민입니다. 라고만 하셨네요. 지금 이제,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말씀하신 건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살펴봐 드릴게요. 자, 요거 질문을 제가
그 세미나에서 받은 적이 있어갖고 기억이 나는데요. 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부천이 있고 상동이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그러면은 부천 지역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뭐 아파트가 있는데 이게 도심, 이게 이제 신도시 개발이라서 현실적으로 옛날 아파트밖에 없어요. 전부 다. 연식이 좀 더 오래된 것들. 그래서 여기 상동도 있고 여기 중동도 있고 뭐 이렇게 부천 지역도 있고 합니다. 근데 주변에 이제 이 물건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받은 적이 있긴 합니다만 이게 매매가가 한 5억대, 6억대 가더라고요. 이 물건 자체가 30평대 주상복합인데 주변에 보시게 되면 뭐 홈플러스가 있는 요 주변에 살펴보시게 되면 연식은 좀 조금 더 됐지만 아파트들이 뭐 한 4억대면 살 수가 있어요. 4억대. 6억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그리고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한 2억대까지도 있어요. 2억대 주변에 아파트 가격이. 연식은 좀 물론 이게 신축이긴 합니다만 신축치고 매매가가 너무 세다. 그러면 투자용으로는 조금 저는 맞지 않다. 예, 좀 안타깝지만 투자하시는 거는 조금 반대할게요. 네, 왜냐하면 주변에 대체주택이 너무 많아요. 4천, 레벨이 예를 들어서 이 정도 한 7억 정도 주고서 6억에서 7억 정도 주고서 30평대 산다 이런 기준이 아니에요.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4억대 3억대 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냥 신축이라는 매력밖에 없어요. 그래서 투자용으로는 반대할게요. 네. 네, 간단 명료하게 또 답을 주셨습니다. 투자 목적이라면 이 매수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반대 의견 드렸으니까요. 또 좋은 투자처를 더 물색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언제나 더 궁금한 내용 생기신다면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도움 드릴 거고요. 자, 요즘 이 지역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문자로도 문의 주고 계십니다. 하나 더 살펴볼 텐데요. 8306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서초구 남부터미널 인근에 투룸 오피스텔이 3억 1천만 원입니다. 투자 목적으로 좀 매수를 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거든요. 자, 남부터미널 인근의 투룸 오피스텔. 과연 좋은 투자처일지 자, 대표님 의견 여쭤볼까요? 남부터미널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이제 남부터미널하고 성수동의 특성이 있는데요. 원룸 아니면 아파트예요. 원룸 아니면 아파트. 여태까지 시장에. 그러니까 여태까지 형성돼 있는 땅의 모양이 원룸 아니면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투룸이나 분리형 원룸 자체가 아예 없어요. 거기는 별로 없어요. 요즘 들어서 조금 들어서는데 더 들어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땅이 없어서 들어서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대신에 3억 1천이 됐던 3억 2천이 됐던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투룸의 전용이 몇 평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투룸을 만약에 이제 매입을 하신다고 했을 때, 자, 보시게 되면 사람이 가장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평형이 6평대예요. 6평대. 6평에서 원래 이런 땅에다가 원룸을 이렇게 20개를 지을 수가 있었는데 주차장법이 강화되면서 우리가 10개밖에 못 짓는 시장으로 바뀐 거예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러면 6평짜리가 두 개가 합쳐지게 되니까 12평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12평이 되게 되면은요, 방 하나, 방 2개, 그리고 거실 하나가 아주 편안하게 사람의 동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평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2평 차이라고 굉장히 큰 차이인데요. 그 평 때문에 이 3억 1천이라는 가격이 맞지가 않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시세가요, 3억 3천, 4천입니다. 근데 투룸을 3억 1천이나 3억 2천에 팔면 굉장히 저렴한 거예요. 하지만 포인트상으로 살펴보시자 그러면은 10평을 들어가시게 되면 2억 한 9천이나 3억이 시세가 맞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별 차이가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12평형이 3억 1천이나 3억 2천이 훨씬 싼 거고요. 만약에 10평 된다 그러면은 3억 1천이다 그러면 좀 가격대가 좀 높은 편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실질적으로 실전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쓰는 평형이 12평, 이쪽 지역 특성이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10평으로 가려 그러면요, 차라리 7평, 8평짜리 분리형 원룸 2억 3천, 4천 주고 사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지역 특성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가 기준에 벗어난 물건을 사시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프리미엄이 오르지 않습니다. 나중에 기준에 벗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여기 기준은 7평에서 8평 아니면 12평이다 이렇게 정리 좀 해드릴게요. 네, 좋은 투자처긴 하지만 또 평형에 따라서 이 투자 방법을 좀 다르게 선택하셔야 한다고 하니까요. 조금 더 자세한 부분 궁금하시다면 세미나 참여해보시거나 또 추후에 전화 상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세미나 안내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자, 신하선 대표님과 직접 얼굴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고요. 이번 주 토요일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오후 1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7호선 논현역 근처에서 진행이 되고요. 언제나 선착순으로 좀 빠르게 마감이 되고 있습니다.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전화로 예약 문의 주시면 또 친절하게 저희가 더 자세한 상담 도움 드릴 테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렸는데요. 저희는 언제나 시청자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해 드리기 위해 프로그램 마련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 매물 가격의 상승이나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알찬 정보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